대한민국 공군 군수사령부에 위치한 제81 항공정비창. 이곳은 공군의 항공기 도입과 함께 문을 연 국내 최초의 전투기 정비창입니다. 전투기 입고가 있는 날, 정비를 받기 위해 F-5 전투기가 주기장에 들어왔다. 대기하고 있던 기체 정비팀이 제일 먼저 나서는데, 비행기가 상태가 좋더라도 요 와서 교환해줘야 될 거 있잖아요, 그죠? TCI 품목이라든가 그런 시간 되면은 교환해줘야 될 거, 그다음에 뭐 기골이라든가 보는 게 나빴을 때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해주는 겁니다. 비행기가 나쁘다 그래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F-5 전투기의 평균 수명은 30여 년. 일정 기간 동안 작전을 수행한 후에는 반드시 이곳에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81 항공정비창은 1951년 착설 이후 공군뿐 아니라 육군, 해군, 주한미군 항공기 43종과 엔진 24종의 창 정비를 수행해왔다. 오늘 입고된 항공기는 1976년부터 영공 방위작전을 벌여온 F-5 전투기. 정비창 내 가장 많은 기종이기도 한데 올해는 이와 같은 항공기 20여 대의 정비가 계획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 비행기 다 물려야 된다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묻는 거야? 뒤로 그거 밀어야 한 된다. 번만 보여주면 안 되나? 그나마 비행기 뒤로 110km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항공기의 정비, 점검과 각종 검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경남. 평균 20대가 넘는 항공기가 정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새 전투기가 입고되면 재배치가 불가피하다. 경락고에 들어온 모든 항공기는 폭발 요소부터 제거하는데 작은 불씨 하나가 작업장 전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선행돼야 하는 작업이다. 밖으로 밀어, 밖으로. 일단 밖으로 밀어. 외부 연료 탱크입니다. 아, 연료 탱크인가요? 네. 각 기지에서 날아온 전투기의 연료 탱크에는 비행하고 남은 잔류 연료가 남아있는 상태. 경락고 내에서는 단 한 방울의 기름도 허용되지 않기에 모두 비워야 한다. 외부에 이어 내부에 저장돼 있던 연료까지 반납을 끝내야 정비가 가능하다. 항공기가 이제 창에 입골돼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배유를 하는데 그 작업은 항공기 뭐 보통 리벳 판금 작업을 하게 되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가스를 제거하고 벌써 연료를 배유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배유 작업을 기점으로 정비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제일 먼저 기체의 표면에 화학약품을 발라 도장과 묵은 때를 지우는데 항공기 전체가 특수 페인트로 칠해져 있어 일반 페인트를 제거할 때보다 작업이 훨씬 까다롭다. 한 3번 정도 해야 됩니다. 왜요? 반복적으로 페인트가 이제 두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에는 안 되고 한 3번 정도 반복적으로 계속 페인트 리빙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약품을 바른 지 1시간이 지나자 점차 일어나기 시작하는 페인트. 페인트 제거는 페놀과 같은 유독성 물질을 다루는 일이 대부분이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게 인체에 들어가면은 화상을 입고 현기증 나고 졸음이 오고 의식불명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안전장갑을 끼고 이래 위험물에 주의해가지고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닿을 경우 3도의 화상을 입을 정도로 독한 약품. 사방으로 튀는 약품 때문에 정비 팀원들은 항상 긴장의 연속이다. F-5 전투기 한 대에 쓰이는 제거제는 드럼통으로 약 2.5개.
이를 사용해 동체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항공기 스킨에 그 스크래치 손상이 가지 않기 위해서 이 스킨보다는 연한 플라스틱으로 된 솔을 사용해서 항공기 디페인트 작업 중입니다. 전투기는 적이 기체의 연결 부위나 부품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도장돼 있는데 이는 점검에도 장애가 된다. 항공기에 페인트가 묻어 있으면은 기골에 균열 손상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제거한 후에 항공기의 손상 여부, 균열 여부를 엑스레이로 검사를 통해서 항공기의 결함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의 작업입니다. 도장된 페인트를 구석구석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일반 방사선 검사보다 6배 강한 항공기 방사선 검사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페인트 제거제를 세척하고 나면 동체의 연결 부위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경락고 내에 있는 기관 정비 작업장. 전투기 완전 분해의 1단계인 각종 동력 계통을 떼어내야 하는데 먼저 기체 밖의 공기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는 좁은 통로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본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좁아지는 공기 흡입. 얼음장처럼 차가운 알루미늄 동체 안에서 육안으로 결함을 잡아내는 일이 만만치 않다. 이제 정해진 틈 이상 벌어져 있는지 제가 공구를 사용해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오는 게 만만치 않으시겠어요? 예, 뭐 지금은 좀 괜찮은 편인데 이제 날씨에 따라서 여름에는 좀 많이 또 덥기도 하고 겨울철에는 또 이게 다 철이기 때문에 쇠로 돼 있는 재질이라서 차갑기도 많이 잡고. 비좁은 공간을 드나들어야 하는 기관 정비 작업의 특성상 항상 바깥에서 대기자가 내부의 안전을 살펴줘야 하는데 이처럼 빛을 가르는 첨단 장비도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만 견고해질 수 있다. 원과 원이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3D로 전부 다 측정이 되면 가능한데 비파기는 어떤 평면적인 그 이상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까지는 그걸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측정하는 방식은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정비사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공기 흡입구의 점검을 마치자 엔진 이송용 트레일러가 등장하는데 주요 동력 기계인 엔진 분리 작업은 세계 인류의 항공기 정비 기술자들이 수년간 쌓아온 실력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이다. 오케이, 민족. 밀지 마, 엔진 밀지 마시고요. 손만 잡고 계세요. 천여 가지의 부품으로 조립된 전투기 엔진. 작업장엔 긴장감이 감돈다. 스톱. 밟고. 기체에서 완전히 분리된 엔진은 6만 개가 넘는 부품 하나하나에 정밀한 수리와 교체 기술을 더해서 새 것과 동일한 상태로 출고된다. 엔진 전담 부서인 기관 정비팀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쪽에 가서 이제 이 엔진 컨디션에 맞는 점검 또는 뭐 보급, 수리, 교환 같은 작업을 해주고 다시 이 엔진을 끌고 나와서 장착을 하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동력 계통 기관을 떼어낸 항공기는 좀 더 정밀한 분해 단계로 들어가는데
조종석 아래 설치되어 있는 연료 보관통은 물론 관련 부품까지 직접 들어가서 밖으로 빼내야 한다. 단 한 명만 작업할 수 있는 비좁은 공간 때문에 후임자 교육이 어려운 연료셀 분리. 10년 이상의 숙련공들이 작업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도의 정비 분야다. 숙련된 자들이 아래나면은 어떤 종료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숙련된 자들이 들어가면은 그 부위는 절대로 다치지 않도록 해가지고 조심해가 작업을 그래 이루어지죠. (23만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항공기 내부 구조를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는 이들. F-5 전투기 4종류와 탐색 구조 헬기, VIP 전용기 정비까지 오로지 이들만이 작업할 수 있다. 사람이 들어가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작업이죠. 저희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작업으로 해가지고 이러죠. 기계로 뭐 사용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가로 세로 1m, 높이 1.5m밖에 안 되는 공간 속에 모든 부품이 들어가 있는 전투기. 그 중에서도 기름을 저장하는 내부 연료 격치를 다루는 일이 가장 까다로운 작업인데, 연료 보관통이 고무로 돼 있어 겨울에는 재질의 탄성이 줄어드는 바람에 분리가 더 힘들다. 다 나온 겁니다. 잠깐만. 기체 하나에 연료통 3개가 설치된 F-5 전투기. 내부 연료를 완벽히 정화한 뒤라도 미세하게 남아있는 잔류가스 때문에 호흡이 불편한데, 이런 상황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숙련된 기술자도 지치기 마련이다. 한동안 가쁜 숨이 멈추질 않고 굉장히 숨이 차신가 봐요. 네, 안에 밀폐된 공간이라서 좀 힘이 많이 듭니다. 정밀 작업으로 인해 극도의 긴장감을 느낀 주성만 씨. 온몸이 흠뻑 젖었다. 전투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 쉽지가 않다. 사람으로 봤을 때는 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연료를 공급하고 저거 다 하니까. 할 때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겠네요. 아, 그렇죠. 이거는 만약에 어떤 교통이 잘못된다면은 그 엔진 쪽으로 연료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엔진이 공중에서 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작전 수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 주기마다 전투기를 최소 단위까지 완전 분해하는 항공기 정비 작업. 그중 동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날개 분리가 시작됐다. 패킹을 시켜놓고 스타트를 띄내고 윙을 내놓고 중요 부위에 대한 어떤 결함 발체라든지 하나하나 어떤 그 수정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본격적인 어떤 창정비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톤이) 넘는 항공기의 날개를 내리기 위해 동원된 인원만 9명. 날개가 분리되면서 쉬지 않도록 동체 아래에 지지대를 대는 작업이 한창인데, 날개와 지지대가 맞닿는 순간 이들의 손길이 더욱 빨라진다. 윙을 지금 장탈하는 겁니다. 자, 다음 나체가 없나? 양쪽으로 나뉘어 마치 2개로 보이는 날개 부분. 그러나 실제는 하나의 거대한 층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분리하려면 모든 연결 부위에 수작업 공구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 종류는 약 8천여 가지. 이를 효율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는 셀 수 없이 많은 공구들이 필요하다.
공구별로 한 30개, 40개씩 되니까 그런 공구들이 또 한 10가지 이상씩 되니까 100개도 넘겠네요. 한 200개, 300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예. 다양한 공구를 부속품에 따라 적절히 쓸 수 있는 기술력이 갖춰져야 수작업 분해가 가능하다. 앞에 다운. 앞에 다운. 야, 뒤쪽이 안 나. 앞에 다운. 앞에 더 다운. 드디어 연결 부위 한쪽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날개. 다운. 열심히 보고. 괜찮아요, 좌측. 확인을 거듭하는 이들의 눈빛에 긴장감이 역력하다. 일말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는 순간인데 남은 연결 부위 해체 후 날개가 완전히 기체와 분리됐다. 하지만 이를 기점으로 바퀴를 떼어내는 작업이 또 시작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봐야지. 여기 보면은 비행기 자체가 완전 분해될 때까지, 분해해서 조립할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 분해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 10분이서 다 비행기 한 대를 다 완전 그러니까 보통 보면 어떤 때는 뭐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뭐 야근해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주말에 나와서 할 때 그럴 때도 많습니다. 항상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는 이들. 어떤 돌발 상황이 닥치더라도 정해진 출고 날짜를 지켜야 하는데 마음은 급하지만 기체의 특성 때문에 기계 작업은 하지 못한다. 이게 재질 자체가 뭐 강철이라든 그러면 기계로 좋아도 무리가 안 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합금이라서 약합니다. 약해서 임의적으로 강한 힘을 줘보면 균열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뭐 서서히 줘야 됩니다. 떼어낸 각 계통과 부분품은 정비창에 오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기술 지시에 명시된 대로 다양한 검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항공기 기본 검사는 기체의 뼈대인 기골의 균열과 표면의 손상 등을 발견할 수 있는 비파괴 검사. 기체를 파괴하지 않더라도 방사선 투과를 통해 용접부의 결함까지 발견할 수 있는데 방사선 내부 검사를 촬영을 해가지고 결함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찾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내부에 그 조종석 내부에 있는 그 F4 이물질 이런 거 갖다가 찾아내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검사보다 6배 강한 방사선 때문에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계속 항공기를 둘러싼 금속 표면, 공기 흡입구와 조종석까지 빼놓지 않고 검사하는데 이를 위해 많은 양의 필름이 쓰인다. 총 촬영하는 매수는 항공기 한 대 5EF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400여 장 찍고 있습니다. 비파괴 검사는 기체의 상태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데 전투기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결함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진다. 보통 내부에 그 이물질 들어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항공기의 그 스킨 부분에 결함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 스킨 리벳과 리벳 사이에 나오는 그 스킨 결함, 보통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그 피부에 약간의 이제 끓긴 작 같이 상처 나는 그런 거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결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기밀 사항으로 창정비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검사 결과에 따라 모든 부속품은 기관장비팀으로 넘어가 적절한 수리와 교체를 받는다. 제일 먼저 강알칼리성 화학물질 등을 사용해 세척하는 과정을 거친다. 기동 중 발생한 기름때로 인해 노후된 부분과 결함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엔진의 구성품을 세척하기 위해 화학약품 수조에 넣는 정비팀.
같은 엔진 부속품이라도 세척 단계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재질과 특성에 따라 질산, 솔벤트 등이 쓰이고 있다. 시간 경과에 따라 단계별로 쉬지 않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화학 세척주. 부품들은 화학물질 한 단계에만 작업이 끝나기도 하고 많게는 11단계까지 거쳐야 완벽하게 세척되는 경우도 있다. 항공기에 뭐 카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카본 검 이런 거 많은 열에 의해서 많이 고착된 이런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학 단계를 거쳐야지만 파트가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단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화학물질과 물, 고압 공기가 사방으로 분사되는 작업장. 이곳에선 전신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 수칙이다. 화학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얼굴 튄다든지 이러면은 상당히 피부에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위험하고 호흡하는데도 상당히 좀 유독한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보호장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도 약품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며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깨끗하게 이물질을 제거한 부품들은 검사를 마치고 새롭게 퇴원하기 위해 전문가의 손길을 기다린다.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고 용접하는 기술자들. 용접부의 재질에 따라 부족한 금속을 보충하며 접합부의 빈틈을 메우는 작업이 한창이다. 재질이 다른 걸 써버리면 나중에 충격을 받아버리면은 이게 떨어져 나가버리죠. 서로 분리돼 버리죠. 용접했던 게. 스테인레스 스틸 등 총 14품목의 용접봉을 바꿔 사용하며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같은 정밀한 공정을 거듭하면서 불량률 제로를 위해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자신이 수리한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정비돼 하늘을 나는 것. 이들의 바람은 그것뿐이다. 작업이 진짜 정밀한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잘못해버리면은 비행기 엔진 안에서 이게 큰 일을 당해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오차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게 6단계 검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작업하는 겁니다. 이게 엔진을 600시간마다 재조립하는 일은 시간과 오차, 양날의 싸움이다. 완전 분해된 상태에서 다시 항공기를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려움이 따르는데 전체 오차가 1000분의 1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엔진이 출고 전 점검을 받을 수 있다. 테스트셀에 가서 이제 최종 점검을 받은 후에 엔진 성능 검사를 받은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엔진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돔형의 특수한 구조로 이루어진 헐시 하우스. 재생된 엔진은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한다. 전기 파워가 들어갔을 때 전기 계통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착륙할 때 발휘되는 엔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두께 1m의 벽과 30m의 터널이 개방된다. 저희가 1차 공기, 흡입 공기를 갖다가 빨아들여서 엔진 속으로 들어가서 흡입 공기를 갖다 해주는 1차 공기가 되고, 그다음에 뒤에 보이시는 이 2차적인 문이 배기관을 냉각시킬 수 있는 배기 도관을 갖다 냉각시켜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흡입 공기와 냉각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엔진 가동이 가능하다. 엔진 점화는 2분의 예열을 거친 뒤 출력을 높여
25분간 진행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배기가스의 열기는 약 800도씨. 불꽃과 함께 엄청난 세기의 바람과 소음이 뿜어져 나온다. 점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동을 멈춰버린 엔진. 굳어진 정비팀의 표정이 뭔가 심상치 않음을 말해주는데 불꽃이 사그라들자마자 엔진 곳곳을 샅샅이 살피는 기술자들. 결국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는 연료가 발견됐다. 연료가 밖으로 누출되게 되면은 이게 사소한 아주 작은 양이라도 보이게 되면은 화재로 연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연료 노출. 과연 이들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